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군 복무를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린 걸로 가벼운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먹고 살고 늙으면 과거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지요. 또한 젊음은 미래를 향한 도전으로, 늙으면 과거로부터 오는 경험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쿠데타를 하려면 박정희나 전두환 정도로 나라와 대통령을 차지할 정도로 해야 할까요? 그러나 나는 그저 국방 의무를 마치기 위해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오늘은 다소 잡다하고 또한 여성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군 복무 이야기. 내가 34개월 군 의무 복무를 하면서 영창을 갈 뻔했던 개인적인 반란 사건 두 가지를 당시의 군 문화와 함께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 생활은 색다른 것들이 많아서 소개하자면 끝이 없는데,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군 문화와 비교하시면서 하나의 추억거리라고 생각하며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학에 다니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 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73년에 사병으로 군대에 갔습니다. 나 이전의 군대 생활은 더욱 군기가 셌겠지만 내 시절에도 쪼그레뛰기 200번, 운동장에서 낮은 포복 몇백 미터, 엎드려 뻗쳐 빠따치기 수십 대, 양 침상을 걸쳐서 머리 박고 뒷짐지기, 한 겨울에 자다가 빤스바람에 밖에 짚어봐여서 물 뿌리기, 선임자 옷 세탁해주고 밥 찾아주기, 불침번 서주기, 휴가 복귀 시 중대장, 소대장, 내무반장, 병장, 고참 선물 사다주기, 소대장, 내무반장 외박, 외출비 대주기, 좋은 곳 근무하기 위해 또는 휴가 진급하기 위해 돈 주기, 옷, 군화, 쌀, 기름, 건빵, 닭고기, 고춧가루, 부식, 기름, 타이어, 여기서 기름이라면 자동차 기름을 말하는데요. 타이어 등 군수물자 빼내 팔아먹기 등 군기는 무척 세고 부패가 매우 심각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대학에는 학군단이 꽤 활성화되어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련을 과목으로서 이수를 해야 했고, 특히 대학교 가서도 1, 2학년 때에는 교련 과목을 이수해야 했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까지도 교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재학생으로서 군에 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방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고 보안부대로 차출된다고 하여서 1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잘 되지 않고 수송 주특기로 변경이 되어서 후반기 교육으로 원주 100일 보충대를 거쳐서 홍천에 있는 제1야수대
야전 수송 교육대를 줄여서 야수대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서 7주 운전병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40% 정도는 실내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의 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직접 군용 트럭을 몰고 도로 운전 연습을 나가고, 때로는 코스 운전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수 부대들만큼은 못하지만 군기 세기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받은 운전 교육으로 제대하면서 바로 4회 1종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 그러한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군 34개월 복무한 그런 혜택이었습니다. 나의 첫 번째 반란은 이 후반기 훈련소 기간을 거쳐서 후반기 교육기간에 있었습니다. 교육대에는 매주에 한 기가 들어오고 교육을 마친 한 기가 나가는 그런 교대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35세까지도 군대를 갔다 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아서 글씨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군에 들어오기 싫어서 피해 다니거나 집안 사정으로 계속 미루다가 30세가 넘어서 늦게 들어온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해서 살다가 아이 둘을 두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후반기 교육을 위해 배출될 때는 새 옷 2벌, 새 워커 하나, 새 모자 하나, 새 네이, 내복 3벌, 추가로 양말들, 이런 것들을 지급받아서 소위 더블백이라고 하는 백에 넣고 주특기에 따라서 전국으로 곳곳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당시 군 내무반은 중앙에 통로가 있고 양편이 일렬로 된 공동 마루 침상이었고, 그 침상 뒤쪽에는 안쪽으로 높은 계급 군번 순으로 개인별 관물이 정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소를 나와 교육대에 입소하여 군 내무반에 관물을 정돈하자마자 새 옷들은 하얗게 탈색되고, 심지어는 조금씩 헤어지기까지 한 헌 관물들로 바꿔가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들어온 선배 기들에 하나씩 뺏기기 시작하여 2주쯤 지나니 모든 동기 옷들이 하얗게 바랜 옷과 모자, 낡아빠진 워커로 바뀌고, 심지어는 네이와 양말까지도 한 것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동기는, 어떤 같은 기 사병은 빼앗기기만 해 관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지나서 2주 남은 5주째부터는 다시 후배 기들을 대상으로 새 것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교육시간 외에는 부지런히 후배 사병들에게 새 것을 빼앗아와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7주 교육이 끝나고 나갈 때는 대부분 다시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자대에 배치되면 오랫동안 가지고 간 것으로 생활을 해야 하고, 때로는 분실되거나 헌 것일 경우
책임 추궁을 당하면서 변상해야 한다는 말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나고 내무 막사에 돌아오면 낮은 기의 사병들은 커튼을 내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소변도 참은 채 막사 안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무엇을 사먹고 싶어도 PX에도 가지 못하고 커튼을 걷거나 밖에서 얼쩡거리는 윗 기들의 눈에 띄면 나오라고 하여 옷, 모자, 워커, 네이, 양말 등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협박을 당했습니다. 교육대 내내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결코 구대장에게 말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속하는 기에는 33세로 결혼하여서 딸 둘을 두고 농사를 짓다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편지도 못쓰고 못 읽고, 그러면 물론 막걸리는 먹고 싶고 저녁이면 마누라와 딸들이 생각나 모퉁이에서 혼자 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윗기의 어린 병사들한테 붙잡혀 관물도 뺏기고 PX 가서 과자나 술도 사주어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도 써주고 읽어주고 PX도 같이 가지고 방패막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병들 사이의 비리에 더불어서 매주 주말이면 돈을 거두어 구대장 막걸리 값이나 외박비를 대주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내무반 청소나 관물정돈 상태를 점검한다고 하면서, 또는 총기 관리 검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점호 시간에 엄청난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2, 3주 내에 한 번씩은 교관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외박비나 막걸리 값으로 쓰도록 대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몰고 도로 운행을 나갔을 때 강가에 돌이 많은 곳에 세워놓고 엄청난 포복 훈련을 당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매우 작고 그런 부정 비리였지만은 나는 이들을 없애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부대장에게 수차례 말하고 교수대, 교관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교수대에 가서 교관들에게 말하고, 소위 소원수리, 그런 때나 신문고에 진정을 하고, 동기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만나는 대로 관물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술을 사주거나 돈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부대장에게 돈을 거두어 주지 말도록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PX 어두운 곳에서 윗기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맞붙어 싸우기도 하고, 부대장에게서 엄청난 압력과 공포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부대장들도 교관들도 못 본 채,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모두가 당연한 관습들로 여겨졌고, 나만 계속하여 비웃음당하고 따돌림 당하다가 마침내 윗기들을 팼다는 그런 단체 모함으로 해서 교수대에 가서 거기에 출입하는 보안요원 앞에서 조서를 썼습니다.
영창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야외 교육을 나가서 혼자 미움을 받으며 엄청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조서를 받은 뒤 아무런 말도 없이 무야되며 시일이 지났고 나는 무난히 후반기 교육을 마치고 자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대부분의 관물들은 낡아 빠진 헌 것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영창은 가지 않았지만 영창을 갈 뻔했던 그러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자대에 배치받아서 생활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제1군수지원사령부 산하인 원주 매우 큰 수송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8개 중대가 한 대대로 이루어진 큰 대대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대는 숫자로 표시되는 부대 명칭과 기능에 따라 부르는 고유 명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1군지역 전체의 군수품의 수송을 담당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상지대학에 갈 일이 있어서 원주에 갔었는데 그 부대가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 대대에는 대대 행정과 중대 행정이 있었는데 행정병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나는 주특기와는 달리 대대 인사과의 행정병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 부정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고요. 나는 무척 두꺼운 규정집, 인사철 1권, 2권을 몇 주 내에 통달해야 했습니다. 검은 책으로 돼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는데요. 행정학교 나오면 모두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나는 거기서 처음으로 접혔습니다. 그리고 그 본부중대와 인사과의 규율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본부중대라 하면 대대의 각 부서 인사과를 포함해서 보급과 여러 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병사들이 모여있는 중대를 말하는데요. 본부중대와 인사과의 규율은 매우 셌습니다. 전역을 얼마 앞둔 병장은 장군 이상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보였고 병장들이 가장 깨끗한 식기로 식사를 하고 나면 상병과 고참 일병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참들이 썼던 그런 식기를 씻어와서 초기 1병과 2병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동안 쫄병들은 고참들의 밥을 타다가 식탁에 수저와 함께 잘 정돈해 두어야 했고 혹시 생태국이라도 나오면 좋은 건더기가 많도록 그리고 라면을 식사로 나올 때는 불지 않은 그런 라면을 잘 챙겨 놓아야 했습니다. 제일 늦게 먹는 쫄병은 건더기는 구경도 못하는 국물뿐이었고 라면 먹을 때는 탱탱 부른 라면이었습니다. 내무반 청소는 물론 고참들이
아무데나 양말과 네일을 벗어놓으면 세탁해서 구분해서 해당되는 고참 관물에 정돈을 해놔야 했고, 겉옷은 빨아서 영선부라는 데 가서 데려다가 각을 세워서 관물 정돈을 해놓아야 했습니다. 외출 외박을 위해서는 헌임하사에게 돈을 주고, 제때 휴가와 진급을 위해 주임 상사와 소대장, 중대장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점호가 무난히 끝나도록 하기 위해 일직 상사의 PX 물품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귀대할 때는 내무반에 과자나 여러 먹을 것들을 사와서 돌려야 했습니다. 나는 사수에게서 엄청나게 맞으면서 군 인사행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 각 중대로부터 보고받아서 오는 것들을 집계를 해서 대대 전체의 계급별, 재적, 파견, 휴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현 인원을 파악해 육군 본부에 매일 보고를 하고, 보급과에 당일 매 끼니마다 식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식수 인원을 통보하고, 또한 그래서 해당 양의 쌀과 부식과 물품들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병력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사과에 있던 잘못된 규율들과 비리들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쫄병 때에는 밤에 자다가 몰래 나와서 세탁을 하는 등 다른 졸병들의 일을 도맡아 하고, 중간 고참 때도 내가 고참이 되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졸병들에게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내가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거나 받으며 외출외박 휴가 진급하는 비리들과 밥 타다 주고 세탁해 주고 청소도 졸병 위주로 하고 개인 총기도 닦아주고 하는 등 어떠한 것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니까 업무 외의 인사과 일들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쉽게 드러났고, 고참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인사과에 본부중대에서, 그리고 대대에서, 그리고 사병에서 하사관을 거쳐 장교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소위 단단히 찍혀갔습니다. 고참들은 나를 불러 몇 번이나 훈계하고 엄포를 놓고 협박을 했습니다. 때로는 전체를 집합시켜서 군기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교육이 끝나고 나서 뒤에서는 계속해서 내 의지를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도록 후배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해당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의 사병의 네이 안에다 입는 옷이죠. 그 네이는 푸른색의 모시옷과도 같은 매우 뻣뻣하고 참 볼품없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참 병장이 되면 자기를 과시할 겸, 물론 편하기도 할 겸 하얀 네이 사제를 사다가 안에 입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내가 상병 고참에 이른 때였는데요. 제대 2개월 정도 남은 병장 고참의 사제 내일을 빨아다가 말리려고 사무실 중앙의 난로 둘레 울타리에 널었다가 누렇게 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난로가 뜨거워져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해당 고참에게 주말에 외출을 나가서 좋은 사제를 사다 주겠다고 말을 했으나 이를 기회로 혹독한 군기잡기 집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말이었는데 내 아래 사병들 7명은 전혀 외출 외박을 나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말해놓고 본부중대 각 과의 고참들은 물론 예하 중대 몇 고참들까지 끼리끼리 막걸리를 먹고 기다리게 대기시켜 놓고서 내 이하 사병들을 과사무실에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과사무실에는 먼저 물통에 5파운드 빠따, 5파운드 빠따라고 하면 흙을 파는 곡괭이, 참나무로 된 곡괭이 자루를 말하는데요. 그것을 물에 담가 놓고 있었고, 난로, 모래를 다듬는 그 쇠파이프를 또한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커튼은 모두 내려져 있었고, 우리가 모두 들어가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제일 왼편으로 해서 횡렬 1열로 서게 되었고, 해당 고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나타나지 않았는데 대신해서 바로 밑에 고참, 내게는 위에 두 번째 고참이었습니다만, 그 고참을 포함해서 바로 또한 다른 고참 둘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윗 고참이 일장 훈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과 군기가 엉망인 경우가 결코 없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 고참이 빠따를 들며 엎드려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는 뒷주머니에 준비해뒀던 가죽장갑을 꺼내서 끼면서 내 오른편에 확률로 서있던 아래 병사들에게 엎드리지 말도록, 엎드리지 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번 실강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윗 고참이 쇠 파이프를 들고 합세해서 둘이 함께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나를 중심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휘두르는 빠따와 파이프를 빼앗아 창문을 깨고 밖으로 던지면서 문을 열고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운동장을 건너서 예하 중대로 가서 내무반에 있던, 그때 일부 병사들이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내무반에 있던 일직사관에게 절대 말하지 말도록 신신당부 해놓고 매트레스 함에서 매트레스 몇 장을 드러낸 후에 그것으로 둘러눕고 매트레스 덮은 후 커튼을 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후배들과 본부중대 병들까지 대대로 풀면서 전 대대 이곳저곳을 뒤지며 나를 찾는 듯 내가 숨어있던 내무반에도 들랑달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하며 오후 4시가 되자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식수인원 통보가 필요했습니다. 주말이라 중대별 외출 외박 인원이 고려된 그러한 식수인원 통보가 보급가로 나아가야 쌀과 부식이 나가면서 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서랍은 잠겨 있었고 또한 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일찍 사령이 대대장실 건물에 있는 사령실에서 마이크로 전 대대에 방송을 했습니다. 내 계급과 이름을 호칭하면서 즉시 식수인원 통보를 하고 바로 일찍 사령실로 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계속 나가지 않으니까 명령의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곧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창에 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대장에게 보고도 하고 인사과장에게 통보도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버티다가 5시가 잠깐 넘으면서 너무 늦으면 대대원들이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나는 영창을 갈 수밖에 없음을 느끼면서 나와서 바로 일찍 사령실로 가서 먼저 인사를 하고 과사무실로 가서 식수 인원 통보를 하고 다시 사령실로 갔습니다. 일찍 사령은 나를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워커발로 소위 조인트를 깠습니다. 나는 호되게 얻어맞으면서도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대는 8개 중대의 큰 대대였기에 대대장의 계급은 일반 대대의 중령이 아닌 대령이었고 일찍 사령은 중대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사령은 나에게 더욱 혹독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군 규율을 위반했고 대대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나의 정당성을 말했습니다. 그는 중대 고참병을 불러오더니 나를 대대 운동장에 진열되어 있던 트럭 밑을 낮은 포복으로 1시간 이상 계속 기며 돌도록 했습니다. 어둡고 무척 아프고 추웠습니다. 일을 마치고 일찍 사령실로 돌아온 나는 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엄청 맞아 코피도 흘렀고 화령실 입구 복도에서 매우 센 기합도 받았습니다. 일찍 사령은 월요일 대대장이 나오면 그대로 보고하고 틀림없이 영창에 가게 될 것이라고, 어쩌면 1군 헌병대 구치소를 넘어서 서울 남산 산성에 있는 형무소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곳저곳 아파서 끙끙 앓면서 뒤척이며 겨우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이튿날 일요일 고참들의 온갖 협박과 공포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인사계 상사와 인사과장이 대대장실로 불려가서 오랜 질책을 받고, 또한 내가 불려가서 엄청난 질책을 받고 마침내 보안부대의 대대를 담당하는 그런 중사 요원이 와서 추대를 당하고
그래서 포항대 중산 나에게 1차로 1군 헌병대대를 거쳐 남산에 있던 소위 남한산성 영창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습관적인 탈영병이 잡혀가서 남한산성에 가는 것을 몇 번 들었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게 되겠구나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2, 3일, 3, 4일 계속 지나면서 대대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4, 5일째가 되면서 선임 상사가 불러서 갔더니 조용히 근무에만 충실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내가 영창에 가면 매일 아무리 늦어도 오전 10시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는 병력 보고 누구도 쉽게 배워서 할 수 없는 조그만 착오가 나면 지휘관 대대장이 크게 문책을 당하는 그런 병력 보고를 즉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매일 해줘야 하는 식수 인원 통보와 매월 인원 현황을 집계하여서 보급과에 넘겨줘서 모든 보급 후무 결산을 보게 하는 그런 월말 보고를 누구도 쉽게 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의 일은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본부중대 선임병들은 나에게 엄청난 위협과 협박을 했고 후배 병들까지도 무척 많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자 갈수록 그들은 내 앞에서 주눅이 들어갔고 나의 고참들은 제대 시에는 일출 나와서 시내에서 해주던 회식, 관습적으로 해주던 그런 회식도 받지 못하고 제대를 하며 나갔습니다. 내가 제대한 후 복학하여서 학교 다니는데 인사과에 근무했던 사병들은 제대 후에도 서울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한번 마음을 먹고 나갔는데 분위기가 매우 싸하고 무거워서 나는 그만두고 그 뒤 모른 채 하고 지내왔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흘려서 내가 대학원을 마치고 국가연구소에 근무하게 되면서 또한 시간 지나면서 잠시 청와대에 나가 근무할 때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당시 대통령 선거 대선 후 유해창 후보를 지원하는 부풍 사건, 그것이 저는 총포 사건으로 관련이 있다고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에 관련된 한 동료가 있다고 도움을 요청해 와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해줄 역량도 없고 또한 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말만 해주고 그런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리고 그 사건이 무엇인지는 그 뒤에 정확히 알았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나의 군 생활 동안 있었던 두 번째 영창 갈 뻔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매우 조그맣고 개인적인 그런 반란이었습니다만은 나에겐 결코 잊지 못할 그런 일생 경험이 되었습니다. 매우 잡다하였지만 들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혹시 전국에 1974년에서 76년 사이 일군수지원사령부나 해당 수송부대에 근무했던 이남희를 아는 사람, 특히 이 영상물의 썸네일 그리고 제 말씀 도중에 보여드린 사진에 나와 있는 같이 제주도 휴가를 가서 오랫동안 즐겼던 그런 대대 동기들, 그리고 인사과에 같이 근무했던 인사과장이나 선임 상사나 동료 사병들, 특히 그토록 군기가 세어서 힘들었음에도 묵묵히 나에게 동조를 해줬던 후배 사병들, 저를 알게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